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 바람 피운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대처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후회가 들게 마련이죠. 아, 이렇게 살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남편에게 올인하고 가정생활에 온 힘을 쏟은 아내일수록 이런 후회가 더 클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세계관 자체가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막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것을 그 사람 탓만 할 수도 없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남편은 지가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뒹군 것도 내 탓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없고 멍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자책도 하게 되고 내가 남편에게 너무 잘해줬든 못해줬든 하여간 내 모든 행위와 결정들에 대한 후회가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그 사람한테 너무 의지했나?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소홀하게 대했나? 내가 너무 아이만 싸고 돌고 남편한테 신경을 안 썼구나. 내가 의무 방어전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냥 원하는 대로 섹스를 해줬어야 됐나? 내가 살찌고 외모에 신경을 안 써서 예쁜 여자랑 바람이 난 걸까? 내가 우리 남편과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를 못해서 장인 장모한테 시달리다 보니까 저렇게 상처받아서 밖으로 도나? 막 이렇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그렇게 생각에 빠져서 자책을 하다 보면 남편한테 미안해지고 남편이 딱해지기까지 합니다. 바람 피운 남편한테 우리가 오히려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과거를 곱씹으며 나와 남편 사이를 막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눈물 반성하고 자책하는 동안 남편과 상간녀는 밖에서 더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바람을 잡아나갈 때 일단은 자책 금지, 아예 생각 금지라고 외칩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붙어 있는 이상 내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후회하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남편한테 감정적인 말을 하고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막 표현하고 눈물 콧물 짜내면서 문자 보내고 막 편지 쓰고 이런 거는 남편을 돌아오게 하는데 1도 효과가 없습니다.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기억나? 우리 결혼 4년 만에 임신했을 때 너무 기뻤잖아. 난 내가 아기한테 집중하면 당신도 좋아할 줄 알았어. 당신도 아기 정말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잖아.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신혼에 많이 다투기는 했지만 돈 버는 재미도 있고 행복했지. 당신 고생한 거 나도 잘 알아. 막 이렇게 구구절절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 걸 본 남편은 이건 거의 영국 편지야. 이 편지는 1800 몇 년에 영국에서 시작돼요. 이거랑 동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발 뭐야? 짜증나고 막 자기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게 진작 나한테 잘하지 그랬어. 그때도 난 행복하지 않았어. 너나 좋았겠지. 막 이러면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바람난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강화하기만 합니다. 아내만 더 병신으로 알고 우습게만 보이죠. 야, 됐고 빨리 이혼하자. 너도 잘 안 해. 네가 잘못한 거. 이제 와서 소용없어. 이런 태도로 남편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거나 감정을 자극하거나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걸로는 절대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반성하는 태도로 잘해주고 헌신하는 것도 남편을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기 논리에 스스로 딱 갇혀 있어요. 내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틀에 자기를 딱 가둬놓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해도 그 감정이 느껴지더라도 그게 불편하고 오히려 반감이 드는 거죠. 아내한테. 잘해주고 헌신을 하면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자가 지금까지 나를 홀대했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었네. 생각하면서 더 반감이 듭니다. 남편을 붙들고 눈물, 헌신, 자학, 반성, 설득, 호소 이런 거 하면서 남편의 외도의 원인을 생각하고 막 이럴 시간에 행동으로 증거를 잡고 상간녀 소송하고 상간녀 직접 박살내고 응징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지금 나한테 등 돌린 것은 나한테 정이 떨어졌거나 내가 잘못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옆에 다른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나를 경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요구하고 자꾸 거짓말하고 그 여자 만나라고 하고 하는 겁니다. 소송과 박살로 응징하면서
상간녀에게 내 안에 있는 온갖 오물과 이 악한 에너지를 다 쏟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내 내면의 흙탕물이 가라앉고 내 내면이 보입니다. 나와 남편 사이를 그때서야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책이 되고 후회가 되면요, 그 에너지를 상간녀한테 다 쏟아서 할 거 다 상간녀한테 하시고 그때 가서 후회와 자책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상간자 박살내라, 행동으로 옮기셔라 하면 많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여자 떼낸다고 진짜 회복이 될까요? 저렇게까지 돌아섰는데 진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응징하고 떼내고 나서 그때 가서 그 생각을 하면 됩니다. 떼낸 후에 남편의 태도가 어떨지, 그때 가서 내 마음이 어떨지, 뭐 상관이 떼내고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도 내가 이 남자를 여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건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죠. 액션을 취할 때는 생각 없이, 계산 없이 마구 휘둘러야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면은 행동이 안 나오죠. 생각에 빠지면 우울해집니다. 우울과 불안에서 빠져나오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동으로 나 자신을 셀프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행동해야 우울과 불안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생각 없이 내지르는 한 가지 행동이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은 오직 상간자를 떼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직접 감정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곁에 있는 상간녀를 떼내야 남편이 돌아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제가 쓴 여러 가지 칼럼도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다 풀어놨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 들어오셔서 위로와 정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